의사로 일하면서도 저 역시 한동안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는 비타민들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어느 날 50대 후반의 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근육량이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해 있었고 특정 비타민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 환자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식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족했고 불필요한 것은 과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해당 환자는 부족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보충하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채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돕는 필수 비타민. 둘째,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영양소.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건강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 조직을 재건하며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근육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이 이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D3와 K2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3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혈액에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혈관벽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K2는 칼슘이 뼈와 근육으로 정확히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D3가 칼슘을 데려오고 K2가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뼈는 단단해지고 근육은 강화되며 혈관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은 단순히 기억력이나 뇌 기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근육은 산소 공급이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B12가 부족하면 근육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또한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손발 저림, 균형 감각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B12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미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 경련이나 뻣뻣함이 발생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 근육 회복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근육, 힘줄, 관절을 연결하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수면 중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녁에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네 가지 비타민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만듭니다. D3와 K2는 함께 작용하고 마그네슘은 D3의 활성화를 돕고 비타민 C는 단백질과 함께 콜라겐을 만듭니다. 이처럼 연결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비타민을 한 번에 먹는 것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섭취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비타민 C는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비갈로이는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지용성 비타민을 물과 함께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KAE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비타민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를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근육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가벼운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밀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비타민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고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는 과다 섭취 시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돕는 핵심은 비타민 D3 플러스 K2, B, C, 마그네슘,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은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몇 년 뒤에 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